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벌여온 정부가 오늘 최종 검토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도 오늘 저녁 우리나라를 찾아 IAEA의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남성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에서도 엘리베이터에 혼자 탄 여성을 노린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럭비부 감독이 경기를 잘 봐달라며 심판에게 술접대와 성접대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감독 등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YTN이 당시 감독과 심판 사이의 녹취를 확보해 단독 보도합니다. 최근 내린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어젯밤 전북 정읍시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택시가 바위에 깔렸지만 기사와 승객은 긴급 대피해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마을 주택 30여 가구의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이 오늘 다시 북상하면서 주말까지 남부지방에 장대비를 뿌릴 예정입니다. 제주 산지와 북부 중산 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이 반란을 일으켰던 프리고진의 사무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프리고진을 반역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보복하지 않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르게 반역자 사냥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독자적으로 조사해온 정부가 오늘 2년간의 자체 분석 결과를 담은 최종 검토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과 함께 일본을 향한 제안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오염수 방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지 사흘 만에 우리 측 최종 검토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보고서에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도로 진행된 전문가 그룹의 분석 내용과 지난 5월 후쿠시마 현지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자료 분석 데이터,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평가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또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측 제안도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종합 결과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제언할 내용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첫 공식 평가와 함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 의견이 공개될 거란 측면에서 관심이 쏠립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 기준을 존중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문가 그룹에서 검토하는 그 내용 결과하고 그에 따른 그러면 정부는 어떤 포지션인지 당연히 같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정부는 또 일본이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재개를 압박해도 수입 금지 방침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정부가 수입을 재개하는 일은 없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고 설사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을 거쳐 오늘 저녁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유구키 원자력안전위원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의 방한을 앞두고 정치권의 대치 소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선 불복용 정치 투쟁을 멈추라는 여당의 비판에 민주당은 철야 농성으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IAEA의 국제적 건의와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과학자들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야권의 공세를 괴담 선동으로 깎아내렸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답을 정해놓은 정치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돈으로 IAEA를 구워 삶았다고 가짜 뉴스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만든 거짓말을 아예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것은 아닌지. 지금 중요한 건 IAEA 보고서를 토대로 오염수 방류 안전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검증하는 거라며 국민 불안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선동으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어민과 수산업자 등 우리 국민이라며 냉철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괴담 선동몰이로 농민 죽이기도 모자라 이젠 어민 죽이기를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농어민 살생당입니까? 민주당은 국민 건강과 관련한 합리적 우려를 정부와 여당이 괴담으로 치부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IAEA 보고서에 허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방한하는 사무총장에게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해양 방류를 우려하는 저희 민주당 대책위와 전문가 그룹과 첫 번째 미팅 그리고 가능하다면 공개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열어 국제적 여론 환기에 나선 데 이어 소속 의원 전원은 1박 2일 철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장외 집회와 별개로 국회에서 의원들의 릴레이 발언을 통해 여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IAEA의 결과를 믿으라라고 겁박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집권 여당의 말인지 피해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실 또는 여당의 말인지. 민주당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와 소관 상임위 현안 질의 등을 통해 오염수 관련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 여당도 사드 전자파와 광우병 사태 등을 고리로 맞불 여론전에 나설 태세라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일본이 이르면 다음 달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설득에 나섭니다. 또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을 최소화하는 데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설비상의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방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안전성 확보와 피해 대책 등을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류 시기를 조절하는 한편 각국을 상대로 전방위 설득 작업에 나섭니다. IAEAの包括報告書を踏まえて、引き続き科学的根拠に基づいて、国の内外に対して高い透明性を持って丁寧に説明を行っていきたいと。 기시다 총리는 우선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 기간 윤석열 대통령을 따로 만나 해양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13일 EU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가 주요 의제로 오를 예정입니다. 하야시 외무상도 오는 13일에서 14일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개기에 박진 외교장관, 신강 중국 외교부 장과 만나 방류의 안전성을 적극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부정적 여론 차단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특히 우려를 나타내는 주변국보다 삼중수소 배출량이 적다는 점을 집중 강조하고 있습니다. 例えば中国や韓国を含む海外の原子力発電所においてもトリチウムを液体廃棄物として排出しており、海外の多くの原子力関連施設と比べて低い水準にあると認識しています。 또 오염수 처리 관련 동영상을 각국의 언어로 배포해 인터넷상의 가짜뉴스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방류 시기를 재고 있는 일본은 국내외 여론전을 통해 우호적인 여론을 최대한 모으는 데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서울과 양평을 잇는 고속도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선 변경에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결국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은 지난 5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오는 2031년 경기 하남시 가밀동과 양평군을 잇는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토부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노선이 애초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 교통이 혼잡한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뀐 겁니다.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땅 12필지, 축구장 3개 크기에 달하는 2만여 제곱미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토부는 교통 수요와 환경 훼손 최소화 등을 고려해 노선이 변경됐다며
인근 토지는 진출입이 어려운 통과 구간에 불과해 주변 지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 장관 역시 확정된 안이 아니라며 담당 부서에 사업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거 봤자마자 야 이래서 이 늘공과 어공의 차이가 있는 거구나. 그냥 즉각 이건 원점 검토해라라고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자 결국 한 발 더 나가 전면 백지화를 공언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해당 고속도로는 이번 달 주민 설명회를 거쳐 오는 2031년 개통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은 아무 근거도 없이 정치적인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고속도로 백지화는 사업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자 국토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모든 사안을 정쟁과 공세를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하려 혈안이 돼 있다며 지금이라도 모든 의혹 제기가 정쟁용이었음을 실토하고 석고 대조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책 사업이 장난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주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의혹 제기에 기분이 나빠서 못하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없던 일로 만들겠다니 정말 황당무계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사업에 의혹이 있다고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윤석열 정부는 기분이 나쁘면 국민이 맡긴 일을 아무렇지 않게 팽개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자산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예적금은 모두 보장되며 연체율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재차 안심시켰습니다. 중도 해지한 돈을 다시 예치하면 원래 약정 이유를 복원하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해주기로 했는데 시장 불안이 가라앉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새마을금고 앞, 맡긴 예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안내문이 나붙었습니다. 연체율이 역대 최고로 치솟으며 불안감이 커지자 고객 안심시키기에 나선 겁니다. 정부도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불안감 진화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경우라도 예적금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됩니다. 예적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새마을금고 자금이 77조 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지급 여력이 넉넉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필요하면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유동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다시 예치하면 비과세 등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당근책도 내놨습니다. 2011년에 당시 새마을금고가 이출 사건이 좀 있었을 때 그때도 이주 내 예적금을 재치한 경우에 원복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가 황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금고에는 여전히 문의 전화나 상담을 위한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이 걱정을 하니까 좀 물어보러 왔어요. 찾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걱정되고 불안해서 잠깐 들렀는데 좀 너무 조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달 기준 6%대로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2배가 넘는 수준. 1차적으로 무리한 대출을 내준 새마을금고가 문제지만 감독당국인 행안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 건설 경기가 위축되며 더 일찍 위험을 관리했어야 했는데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안부는 관리감독 논의는 지금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관리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조 3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회장이 A4 용지 수십 장 분량의 탈옥 계획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청사의 지도나 비밀번호까지 기재됐는데 교통사고나 재판에서 소동을 틈타 달아나는 시나리오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과 지난해 11월 이미 도주전력이 있는 라임 사태의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치소 탈옥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치밀하게 탈옥 계획을 적어둔 A4 용지 27장 분량의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법원이나 검찰청에 갈 때마다 통로와 구조를 기억해 그림으로 적어뒀고 일부 출입문에 비밀번호까지도 기재했습니다. 또 호송차와 법원 안의 교도관들이 어디에 앉는지 등 배치도까지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심지어 식사 시간에 교도관 몇 명이 빠지는지 경비 공백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영화 같은 탈옥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송차와 교통사고를 내 도망치겠다거나 조직폭력배들이 재판에서 소동을 부리는 사이 달아나는 식의 시나리오를 세운 겁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김 전 회장이 탈옥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동료 수감자의 친척이 검찰에 신고하면서 계획이 발각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누나는 수감자의 친척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는 등 동생의 탈옥을 도우려 한 것으로 드러나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계획은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하지만 법원은 범행의 고의 등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와 김 전 회장에게 도주 미수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동시에 다른 가족의 관여 여부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우천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구 때린 뒤에 끌고 나간 20대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가 여성이 안에 타고 있으면 끌고 가서 성폭행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경찰은 2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에 오른 뒤 같이 타고 있던 여성의 목을 갑자기 조르고 마구 때린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CCTV엔 A씨가 피해자를 강제로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리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비명을 들은 주민이 신고하고 다른 주민들도 함께 막아세운 끝에 A씨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얼굴과 갈비뼈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비명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길래 여성분 피 흘리고 쓰러져 계시고 몸 상해 흔적 다 보이고 제지를 하려고 했으나 쉽게 뿌려쳐지지도 않았고 밀려나지도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덩치가 있었거든요. 12층보다 더 위층에 사는 A씨는 일부러 12층까지 내려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여성이 타고 있으면 성폭행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피해 여성을 계단 쪽으로 끌고 가려 했다고도 말했는데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복도에서 추가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직업이 없고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던 A씨가 성폭행을 저지르기 위해 집을 나선 것으로 보고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미수에 그쳤어도 피해자를 폭행한 시점부터 이미 성폭행할 의도를 품고 있었다고 본 겁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닮은 꼴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던 30대 남성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경기도 의왕에 이어서 서울에서도 엘리베이터에 혼자 탄 여성을 노린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3일 자정 무렵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아파트에서 남성이 주민인 20대 여성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뒤에 집으로 향하는 여성을 따라 내려서 손으로 입을 막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유명 사립대 럭비부의 감독이 심판에게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하고 경기를 잘 봐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은 당시 감독과 심판 사이에 성접대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담긴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감독 등은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다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창단 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고려대학교 럭비부. 대학 럭비부 가운데 역사가 가장 깊은 데다 국가대표도 여럿 배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재작년 이 대학 럭비부 감독 A씨가 럭비계 후배인 심판에게 경기를 잘 봐달라며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1차 술접대뿐 아니라 심판을 상대로 이른바 2차 성접대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YTN은 취재 과정에서 당시 구체적인 접대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여기엔 심판이 성접대를 받았고 감독이 비용을 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갔잖아요, 솔직히 이게. 근데 저는 막 술도 먹고 그것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비용 내가 냈잖아. 근데 그걸 내가 너한테 접대를 했대. 내가 어느 미친이 내가 너한테 접대를 했던 그걸 또 어느 미친이 그렇게 얘기하겠어. 성접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까 걱정하는 후배 심판에게 선배인 감독이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형이 너 책임져. 걱정하지 마. 그리고 형한테 통화만큼 통화를 주고. 또 다른 녹취엔 해마다 열리는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술을 먹었다는 언급도 등장하고 접대가 한 차례에 끝나지 않은 정황도 보입니다. 그게 정기전 그때 놔두고 작년 정기전 놔두고 그때 잘 봐달라고 그랬던 거지? 그렇죠. 너가 총 4번 먹었다 그러지 않았어? 그때 나한테 얘기하는 건 4번 먹었다 그러잖아. 횟수는 제가 지금 횟수는 까먹었어요. YTN 취재진이 성접대 의혹에 대해 묻자 해당 감독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지어낸 것이라며 사실 무근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부당한 걸 자꾸 저한테 시키는데 제가 그걸 하지 않거든요. 고대 감독 때 또 인사 안 한다고 없다고 막 하면서 막 그랬던 적도 있었고. 심판 역시 누군가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접대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라고 지시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경기를 유리하게 봐달라는 말도 친한 심판과 감독 사이에서 장난식으로 하는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경기 실적이 선수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라고 우려합니다. 감독과 심판 사이에 성접대 관련 대화가 오갔다는 것만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를 앞둔 심판과 감독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진위와 상관없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다. 결국 학부모들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감독과 심판을 신고했고 권익위는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성접대 의혹과 경기 영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지난달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에서 재학생이 등교하던 중에 화물차에 치여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종합경찰서는 최근 김명애 총장과 동덕여대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총장 등은 평소 학생들이 위험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언덕길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600건에 육박하는 미신고 영아 수사에 나선 가운데 7년 전 출생 직후 딸을 텃밭에 안매장한 친모가 살인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영아 유고를 발견하고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용인에서도 영아 살해 혐의로 친부와 외조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시 외곽에 있는 한 텃밭. 지금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어야 할 아이가 7년 만에 땅속에서 유골로 발견된 곳입니다. 지난 2016년 8월에 인천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40대 친모는 이곳 친어머니 텃밭에 시신을 묻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5시간 만에 백골 상태의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텃밭 주인인 친모의 어머니는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유기 혐의로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친모의 어머니와 이혼한 남편도 공모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비극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야산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3월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40대 친부와 장모를 체포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당시 다운 증후군 증상을 보이자 친부가 살해를 결심했고 장모인 B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2사람을 체포한 뒤 친모도 범행 사실을 알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는
6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200건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죽이기도 했을 거고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피치 못하게 뭐 베이비박스 같은 데 넣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잖아요. 형사처벌이 목적이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경찰에 이거 수사를 맡기니까. 이 가운데 사망이 확인된 영아는 23명. 경찰은 남은 540명의 행방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은신처를 두고 마약을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것만 2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10억 원어치가 넘는데요. 시민 제보가 검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검은 가방을 뒤져보니 비닐봉지에서 무더기로 나오는 초록색 알약, 엑스터시입니다. 한쪽엔 건강기능식품 제조기도 놓여 있는데 엑스터시 가루를 알약으로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엑스터시 제조하고 맞네. 이거 안에 묻어있네. 엑스터시나 LSD를 가공해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가운데 총책인 20대 남성 A씨 등 4명은 같은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지난 4월 말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 가정집에서 마약류를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일당이 근거지로 삼았던 서울 연남동의 주택입니다. A씨 등은 이곳에서 엑스터시 알약을 제조하고 액상대마 원액을 카트리지에 옮겨 담은 뒤 운반책에게 전달했습니다. 운반책들은 주로 한밤중에 렌터카를 타고 이동하면서 주택 화단 등에 숨겨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날랐습니다. 그러나 수상한 물건을 그냥 넘기지 않은 시민의 신고로 범행은 2달여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5월 중순경에 우리 경찰서에 시민이 우리 집 담벼락에 무엇을 놓고 간 것 같다, 그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신고가 들어왔을 때 마약이라는 의심을 갖게 되고, 경찰은 은신처에서 2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엑스터시와 액상대마 등 마약류 10억여 원어치와 엑스터시 제조기를 압수했습니다. 또 일당에게 엑스터시 가루를 넘긴 윗선도 계속 쫓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최근 내린 폭우로 곳곳에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전북 정읍시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차량이 깔렸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전북 정읍시 쌍암동에 있는 내장 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바위와 토사가 도로 100m가량에 걸쳐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을 지나던 택시가 깔렸지만 다행히 기사와 승객은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 전통시장 인근에서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돼 일부 상가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대구시 동구 신암동 전통시장 입구에 방치된 여행용 가방이 폭발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일부 상가와 보행로 출입이 40분가량 통제됐습니다. 경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해당 가방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새마을역에서 동호역으로 가던 의정부 경전철 상행선이 멈춰서며 운행 중이던 나머지 전동차 12대도 멈췄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직원이 현장으로 출동해 복구하고 운행을 재개하기까지 10분가량이 걸렸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측은 신호 시스템이 고장나며 전체 전동차가 멈춰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이 반란을 시도했던 프리고진의 사무실 압수수색 모습을 방송하며 범죄자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기소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것과 달리 반란을 처벌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소총을 든 경찰 특공대가 프리고진의 집과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달러 다발과 금괴, 숨긴 총기가 보이고 여러 이름으로 된 여권도 나옵니다. 뉴스 진행자인 연방 하원 의원은 프리고진을 반역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영상을 단독 입수한 기자는 범죄 전력과 위선을 입증할 증거라고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처벌하지 않기로 했던 크렘린궁은 정작 프리고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며 관심 없다는 표정입니다. не имеем невозможности ни права этого делать. 프리고진이 모스크바 진격을 물리도록 중재했던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이 보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뢰를 보였습니다. Он на свободе. Что с ним будет дальше? Ну, всякое в жизни бывает. Но если вы думаете, что Путин вот такой зловредный и злопамятный, он его завтра замочит где-то
говоря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Нет, этого не будет. 하지만 우크라이나 당국은 프리고진 암살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서방 언론도 최대 위협으로 꼽히는 반란을 푸틴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언론을 통해 프리고진의 범죄성을 부각한 것은 반역자 사냥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여부도 관심인데 대통령실은 계획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9번째 해외 방문은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로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먼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취임 이후 2번째로 참석합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세계 최대 군사동맹인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 각국 정상들과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특히 관심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회담입니다. 이번 순방 기간 중에 한일 정상회담도 가지는 것으로 현재 일본과 조율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제를 정해두지는 않았다면서도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염수 대신 처리수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폴란드를 공식 방문해 현지 시각으로 13일 한 폴란드 정상회담을 엽니다.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복구를 위한 양국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재건 사업에 참여해 신속한 전후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접경지인 만큼 윤 대통령의 전격 방문이 이뤄질지가 관심인데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별도 방문이나 정상회담은 계획에 없고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허브가 될 폴란드에서 우리 기업들을 만나 정부의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순방에는 민간 주도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89명이 동행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1년 동안 활동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에서 여야는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과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국가 채무 증가세가 가파르고 세수가 줄어 국가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불효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시급한 민생 예산을 위주로 중지를 모으자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물가 폭등과 폭우, 폭염이 번갈아 지속해 민생난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추경 요구를 정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국가의 역할로 생각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들을 만나 국회의 여소야대 탓에 제대로 된 입법을 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며 총선을 낙관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가 지금 국회에서는 소수 정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발목 잡는 이런 좀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고 제대로 된 입법 하나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부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 제도와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은 국정 논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제안 이후 쇄신안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가 당 관련 주요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일각의 시선에 공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혁신위 출범 2주 만에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김은경 혁신위원장. 시작부터 뼈 있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고 기득권 옹호하며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태에 대한 성찰과 처방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통렬한 반성과 대가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혁신위원들의 발언 수위는 더 높았습니다. 당 관련 주요 인사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실명을 거론해 직격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 검찰하고 싸우는 법정에서 하십시오. 이상민 의원님, 옆집에 불구경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호 혁신안은 불체포 특권 포기 제안에 대한 당내 논의가 지지부진한 걸 두고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정당했다. 지금의 검찰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대국민 설득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실패할 여유가 없습니다. 쇄신을 기치로 야심차게 닻을 올린 혁신위의 존재감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개 경고장으로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입니다. 당내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혁신위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반면 당장 총선 승리에 필요한 혁신안은 없고 모호한 논의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1호 혁신안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재명 대표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혁신위에서 당을 향해서 오합지졸이 다 한가운데 김은경 혁신위는 2호 쇄신안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일단 탈당하고 복당을 노리는 꼼수 탈당 금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갈등의 뇌관인 공천 규칙까지 손댈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3박 4일간의 방중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중국은 관세 철폐 등을 골자로 한 6가지 선결 조건을 제시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전용기 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허리펑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과 회담 등 공식 일정은 둘째 날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작은 거인 옐런이 던진 화두는 세계 거시경제에서 단절된 미중 간 소통의 회복입니다. As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we have a responsibility to work together on global issues. It's something we can do and something the world expects of us.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대폭 올린 미국, 대량의 외화 유입 원인이 되면서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이 절실한 중국은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위안화 약세와 자금 유출 우려에 진퇴양난입니다. 정반대인 G2의 금리 통화 정책이 접합점을 찾는다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그만큼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첨예하게 부딪히는 미중 간 안보 이익은 또 다른 암초입니다. 옐런 방중을 앞두고도 미국에선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등 견제 조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도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라는 자원 무기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加者相关物项具有明显的军民两用属性，对加者相关物项实施出口管制是国际通行做法。 중국 관영 매체는 6가지 선결 조건을 제시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경제적 유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관세부터 철폐하고 제재도 풀라는 겁니다. 한두 번의 만남으로 실타래를 풀기엔 너무 꼬여버린 미중 관계. 3박 4일 동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세계 평균 기온이 4흘 연속 섭씨 17도를 넘어 최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년 만에 닥친 엘니뇨 현상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햇빛이 너무 강해 온몸을 천으로 감쌌습니다.
닷새째 섭씨 40도를 넘는 중국 베이징입니다. 지난달 이후 35도를 넘는 날이 벌써 19회입니다. 지난 1951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뒤 모든 기록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你记得翻面，一个面就糊了，就这种感觉。 이상 고온은 이미 전 세계적 현상이 됐습니다. 봄부터 인도 등 동남아시아를 달구었고 유럽도 40도가 넘는 뜨거운 날이 계속됐습니다. 캐나다는 더운 공기 때문에 초대형 산불이 일어나 미국 일부 지역까지 피해를 줬습니다. 중남미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calor aquí es terrible, no podemos soportarlo, pues la niña hay que mojar los gatitos y refrescándonos. 지난 3일 17도를 넘긴 세계 평균 기온은 4일과 5일 17.18도를 기록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2016년 8월 16.92도가 최고였습니다. 적도 지역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엘니뇨 현상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The developing ocean temperatures on top of the climate change signal, which pushes us into this potential for record-breaking days, months, years to occur. 세계 기상기구는 4년 만에 엘니뇨가 발생했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엘니뇨가 아직 정점에 오르지 않았고 북반부에 여름이 한창인 점을 들어 기온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기를 절약한 도심 상가와 아파트 단지에 요금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도입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는 변기현 씨. 에어컨 냉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가게 입구를 두꺼운 비닐로 막았습니다. 여기저기 쌓여있던 건어물 상자도 한자리에 모아 효율을 높였고 냉동 창고에도 에어커튼을 설치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아낀 전기가 한 달에 800kW입니다. 절약한 전기요금이 13만 원이고 한전이 아낀 전기만큼 요금을 깎아주는 상가 절전 캐시백 사업으로 15,900원을 할인받았습니다. 평상시 여름에 전기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안 그래도 올해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해가지고 상인들이 많이 관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전국 최초로 대구에 도입된 이 사업에 모두 2,700여 곳의 상가가 참여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 확인하면서 절전 계획을 세울 만큼 상인들의 열의가 높습니다. 일방적인 캠페인 방식이 아닌 실시간 절감 정보, 절전 팁, 그리고 절전 인센티브를 통해 상인분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비슷한 제도가 아파트 단지에도 있습니다. 안 쓰는 플러그는 뽑고 전등을 끄면 하루에 1kW를 아낄 수 있고 절전 캐시백 사업을 통해 전기요금도 1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한전에 신청하면 되는데 반년 만에 인센티브로 수백만 원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나 혼자만으로 이게 되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제가 스스로 외출 시 뒤돌아봐 형광등도 끄게 되고 코드도 자연적으로 뽑게 되고 그 혜택으로 우리 주민들께 많은 혜택이 한전은 절전 캐시백 제도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지난달 중순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인터넷 투자 카페 운영자 강기혁 씨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강 씨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방직과 방림 등 5개 종목의 주가를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띄워 359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이어 감소세를 보였던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공모주에 한해서 미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잇따라 위험 관리에 나섰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빚을 내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를 뜻하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 금액이 이번 달 19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 이른바 라더견 사태가 터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게 2달 만에 1조 가까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증권사들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신용거래 불가 종목을 지정했는데도 이처럼 B2가 오히려 증가한 겁니다.
특히 미국 나스닥을 비롯해 상장지수 펀드, ETF로 투자자들의 거래가 몰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이 박스권 장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 속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커버드콜 ETF 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수 전체 움직임에서 봤을 때 수익률이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니라도 일단 수익은 내자라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리스크를 좀 관리하면서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추는 형태의 이런 움직임들을. 이런 상황에서 증권사들도 투자 흐름을 주시하는 동시에 선제적으로 위험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가격 변동폭이 대폭 확대된 공모주에 대해 당일에 한해 투자자들이 빚을 내 투자하지 못하도록 미수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단기 차익의 특성상 반대급부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은데, 투자자의 손실과 함께 증권사에게는 리스크 관리에도 부정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의 손실은 증권사에게도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을 두 차례나 강타했던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도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여전히 공고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한탕주의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7월 7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여온 정부가 오늘 지금까지의 점검 내용을 종합한 최종 검토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우리 정부의 자체 검토 결과를 종합해서 작성됐습니다. 정부는 또 이를 토대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오늘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내일 오후 유고키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면담하고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도 만날 예정인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담은 IAEA 종합보고서 내용을 우리 정부에 설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야는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공방 수위를 높일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원내 대책회의를 열고 IAEA 최종 보고서에 담긴 검증 내용을 살피고 수산업계 피해 대책 등을 논의할 걸로 예상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박 2일 철야 농성을 끝낸 뒤 국회 본청 앞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대회를 엽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하려던 남성이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A씨는 어제 낮 12시 반쯤 경기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 속에 1분기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던 삼성전자가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앞서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98% 줄어든 2,375억 원, 매출은 20% 감소한 61조 7천억 원을 기록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한파 속에 반도체 부문이 영업 손실이 3,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절기상 소서인 오늘은 도로의 날이기도 합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고속도로를 달릴 때 가장 위험한 순간 가운데 하나가 역주행 차량을 발견하는 경우인데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홍성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달 11일 서울 양양 고속도로 서면터널. SUV 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터널 안에서 유턴합니다. 그리고 역주행하기 시작합니다. 5km를 달려 양양 분기점에 다다랐고 정상주행하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비슷한 일은 지난 2월 영동고속도로에서도 있었습니다. 14km를 역주행해 터널 앞에서 멈춰선 차량. 고속도로 순찰대를 피해 다음 나들목까지 도주한 끝에 검거됐습니다. 지난 4월 중앙고속도로에서도 7km를 넘게 역주행하던 차량이 도로공사 안전순찰팀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고속도로 역주행 운전은 대형 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3건의 역주행 운전, 원인은 모두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강원 지역 5개 고속도로에서만 최근 5년간 발생한 역주행 발생 건수는 모두 76건.
초행길이나 운전 미숙으로 진출입로를 헷갈려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음주 후 나들목이나 휴게소에서 진출입로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 맞은편에서 차량이 달려오면 운전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사고 위험도 큰 상황. 역주행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갓길로 피해 안전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역주행 차량이 주로 1차로를 통해 주행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주행차로인 2차로를 이용하여 규정속도 내에서 안전하게 운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도로공사는 피서철을 맞아 음주로 인한 역주행 근절을 위해 고속도로 순찰대에 불시 음주 단속 강화를 요청하고 자체 순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반면 충청 이남 지방은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현재 제주도에는 이미 비가 시작됐고요. 오전에는 충청 남부와 남부 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 150mm 이상, 전북과 경북 남부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경기 남부와 강원에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3도, 강릉 32도가 예상됩니다. 충청 이남의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